전기 설비 무식 이종 금속 접속에 무식 이거 무식거든요. 건식 습식 뭐라고? 습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매크로 네, 이종 네 전식 기본적으로 전식 그리고 자연조식 여기서 그래서 대개로 마이크로 그다음에 갈반 이종 금속에 대한 부분 접속 그다음에 세개 부식 그래서 부식 중에 습식 중에 자연 부식 중에 이종 금속에 대한 부식 여기 물어봅니다. 다 쓰시면 양이 너무 많으실 건데. 네. 전식 우리가 많이 하는 AC하고 DC 중에 DC가 거의 98% 99% DC 전기로 인한 부식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부식 자연 부식 중에 여기서 물었던 그 이종 금속 접속에 대한 부식에 대한 원인과 방지 대책을 문제였습니다. 부식이라는 산업화는 인해서 전자의 이동을 통한다. 이 변화에 대한 현상으로서 자가용 전기 설비에서 이종 금속에 대한 접속 부분들이 부식에 대한 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종 금속에 대한 부식이 갈바닉 부식과 이종 금속 접촉에 대한 부식. 그래서 이 갈바닉 부식도 이온화 경향이 다른 그 금속 그것 때문에 이온화 경향 우리가 많이 하던 카카나말 그래서 말하는 MgAI 곁에 그래서 희생양극법 일제히 외부전압 백필 그런 내용들 수업시험을 말씀드렸고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런 사항들을 좀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종 금속에 대한 부분들도 이 전해차 생겨서 부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차관에 대한 접속 부분에서도 가장 지점을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로 전기 설비를 봤을 때 변압기 인출부에 대한 접속 부분 이런 부분들 접지 단자, 접지선, 접지극의 접촉 부분에 이종 금속에 사용합니다. 수뇌부 인하소선 접지 접촉부의 접촉 부분, 배관의 접촉, 교차 접속하는 배관 이런 부분에서 전기 설비에서 이종 금속 간의 접촉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금속 부식의 영향으로 외적 요인과 내적, 그다음에 기타 요인 이런 부분도 쓰실 수가 있고요. 원인과 방지 대책. 원인 부분 종류 그리고 원인 내적 기타 요인에 대한 부분 이런 사람들 좀 풀어서 오늘 조금 써야지. 유속이 클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pH가 낮을수록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
다음에 이 응력. 응력이 같은 재질 내에서도 응력이 달랐을 때 부식이 일어나는데 다른 금속이 촉발이 되면은 열전 현상 일어나면서 부식이 일어날 수 있다. 근데 다 이 전이차로 발생을 하는데 이종 금속의 스트레스 발생. 이종 금속의 접촉만으로도 우리가 펠티의 현상이나 톰슨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열적으로 차이가 발생하면 전기가 발생하고 전기가 발생하면 전이차가 달라지고 전이차의 접촉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부식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는 영양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 끝났습니다. 다음에 부채 대책 부분으로 금속, 이종 금속의 접속에 대한 부분, 전이차를 최소화하는 그런 방법. 그래서 마이너스 850 볼트 이 부분에서 부식이 발생합니다.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또 금속의 접촉 부식 전이에 대한 부식량 수식인데 여기 I가 빠졌습니다. K 그래서 E1과 E2의 전이 차이에 대한 계수의 I가 빠졌고요. 갖고 넣어서 아까 승대처럼 고래사항도 똑같지만 여기서 대책 부분도 얘 때문에 발생하는 얘 낮춰주고 얘 낮춰주고 얘 낮춰주고 다시 그래서 K 전해질 침투 방지와 접촉 면에 대한 활성 이것만해서 이 전해차 두 금속에 대한 전해차의 개수 같은 경우 두 금속 사이에 중간 정도의 부식 전해를 가지는 금속은 사뷰 이 앞에서 마셨던 카카나말 있는 것 중에 그 금속의 중간 정도가 되는 전 금속을 가지면 방지를 늦게 늦출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I 제각에서 절연제 사격에서 유출되는 전류를 제거하는 전류를 사는 방법 밑에 있는 이런 방법들 가스켓 전연 가스켓을 통해서 하거나 절연 방전캡 SPD 설치하고 절연 볼트 사용하는 방식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류법에서 직접 배류법하고 선택 배류법, 강제 배류법, 이종 금속 이런 그 지하에 있는 P 방식 금속 구조물이 있을 때 이런 레일하고 접촉하는 부분, 이종 금속에 대한 접촉 부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직접 배류, 선택 배류, 강제 배류 이것도 넣어줘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딱히 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건 아니고 그냥 추가적으로 좀 넣어주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적으시면 되고 전체 부식에 대한 내용으로 적으셨으면 방향이 조금 안 맞을 수 있어요. 이 부분도 원래는 직접적으로 묻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주시면 좋고. 그 문제 2번. 1번은 그래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두 번째 문제. 네, 이게 이종 금속에 대한 부식. 그래서 주로 조금 다뤘던 내용은 아니고 그 부식 중에 이제 한 파트. 이종 금속에 대한 부식 부분은 부식에 대한 문제 중에서 되게 좀 쉬워되고 이런 사람들 아니 한 파트에 있는 평상시에 자기가 만들어놨던 부식에 대한 문제 중에 좀 변칙적인 문제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뭐 기본적인 사항으로 적으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양도 2페이지 반 이상은 채울 수 있어요. 문제 2번 같은 경우 수배전 설비 계획 및 설계 중 다음 사항에 수배전 설비 계획 시 고려 사항하고 수전 전압 및 수전 방식에 대한 분류. 수전 전압 및 수전 방식에 대한 분류는 우리가 뭐 자주 했는데
수배전 설비 계획식 우려사항은 수배전 설비 설계식 우려사항을 주로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좀 접근하시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뭘 써야 되는지 좀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 3, 4교시 중에 그냥 세부 1번, 2번 항목으로 나와 있는 거는 굳이 개요하고 그 결론은 안 써주셔도 되는 내용이죠. 이거는 정확하게 1번에 대한 대목차를 1번, 그 다음에 2번만 따서 이렇게 설명하셔도 괜찮습니다. 수배전 설비를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그 전 단계에서 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기본 계획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마지막 시간에 수업 시간에 했잖아요. 그러면은 수배전 설비를 설계를 할 때는 사수, 수배, 용용지 쉬면서 애기 쉬면서를 해서 또 설계 순서대로 따라서 쭉 하는 건데 그 전에 계획을 할 때는 어떤 거를 계획을 하고 어떻게 고려를 해야 될지 그 부분 되겠습니다. 우리 기본반에 건축전기의 기본반에서 수업을 하는 책에 있는 내용 그래서 적합성, 안전성, 신뢰성, 경제성, 설계에 대한 관리, 운영, 보안, 확장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는 내용인데 이것도 뭐 처음 출제되고 이게 또 나오기는 힘든 좀 문제였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 설계시 고려사항과 설계시 고려사항, 설계 절차, 얘가 메인입니다. 이게 원래 메인 문제인데 얘네들을 하기 이전 단계에서 계획을 하는데 그 계획에 또 고려사항이 뭔가를 물어봤다. 얘네들도 좀 약간 메인 문제에서 사이드 문제로 좀 면식적인 문제라고 보실 수 있어요. 뭐 모음 답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답안이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까지 공부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약간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이 문제를 선택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수전 설비 및 수전 방식의 문제가 121교시 6번 문제로 나온 분 자주 출제가 되고 이 문제가 메인 부분. 사전조사, 수전 전압, 수전 방식 결정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사수, 수배, 운영제, 얘기, 연설, 설계 순서대로. 그때 보면은 기본 계획 때는 이게 뭐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마운드리에서 이제 그 임시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관점은 신뢰성 관점, 결제성 관점, 안정성 관점, 편의성 관점으로 크게 나눈 다음에 얘네들이 계획을 어떻게 잡을 건지 건물주가 원하는 방향이 있고 설계자가 하는 게 있고 운영자가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절충을 해서 그 방향에 대해 계획을 세우는 방향으로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 문제도 크게 엄청난 정보나 기술력을 요구하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사건이
수전 전압 및 수전 방식에 대한 분류. 수전 전압 같은 경우 120회 특보 수전 종류와 특징, 그래서 120회 1교시 6번 문제로. 120회 1교시 6번 문제로. 이거는 뭐 자주 출제가 되는 거죠. 수전 전압에 따라서 수전 용량 선정하는 부분들 간단하게. 이거는 정기적 되시는 분들은 맨 처음에 다루시는 어려운 부분이 없는데요. 수전 전압, 그러니까 수전 방식에 대한 분류. 수전 방식 같은 경우 다음 주 수업 때 나도 좀 할 것 같은데 다음 주 전압 같은 경우는 전압에 대한 분류, 그 다음에 해상수에 대한 분류, 세 번째가 설비, 그러니까 설치 장소가 구낸지 구왠지에 따라서, 네 번째가 설비, 뭐 올해는 철무형인지 아니면 GIS 타입인지, 그 손에 있는 CGIS 타입인지 뭐 이런 타입으로 수전 방식에 대한 종류 부분이 크게 네 가지 나고, 여기서는 전압과 회전수 일회선, 루프, 3회선 써주시면 되고, 신뢰성, 경제성, 보호 계산 관점도 그리고 2회선 같은 경우도 동일 변전소에서 하는 경우하고 다른 변전소에서 받는 2회선 보호 계산 스폿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3회선 이상 스폿 네트워크도 얘기하는데, 스폿 네트워크도 한 번도 안전에서 한 번도 출제가 안 됐고요. 또 보호 계산 쪽이 어렵기 때문에 프로텍트반 677-84에서 역차 자동되는 이런 부분 안티 펌핑 부분도 말씀드렸고, 면접 때 저 물어보더라고요. 스폿 네트워크 설비를 수전단부터 부하측까지 순서대로 쭉 설명했더라고요. 또 문제 질문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딱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표정이 보이시네요. 네. 이게 좀 기본적인 사항이었죠. 측정기 예산 그런데 이게나 이런 게 자꾸 지금 그 전기 안전 쪽에 나오는 얘기하는 게 나오니까 하긴 해야지 또. 네. 안전 보시면 아까 전에 신뢰성, 경제성, 안정성, 편의성, 그래서 안정성의 관점에서 얘네들이 설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루고, 그래서 보시면 네 가지 비교해서 보시면 신뢰성, 경제성, 보호기전이 안정성이거든요. 안전성, 보호기전 때문에 얘네들이 연관성이 다 있는, 아니 너무 억지로 끼워 맞추나요? 많이 이렇게 많은데 전문가가 전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좀 약간 전문적으로 좀 깊게 이렇게 들어가기보다는 큰 그림에서 분류하고 이런 것까지는 좀 터치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만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대목차, 중목차까지 이상을 뽑아내서 점수화 시키는 부분을 하면은 어느 정도 점수는 주시거든요, 보통.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암기를 위주로 하시는 분하고 이해를 위주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해를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암기가 안 돼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추가적인 설명이나 자료를 좀 많이 드리면서 해드려야지만
공부 연속성을 좀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문제도 전력 시설물의 감리 수행 지침에서 상주 감리하고 비상주 감리, 이것도 뭐 좀 기본적인 감리 문제 중에 기본 문제. 감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 업무가 있고 그 업무에 따라서 그 감리 수행 지침 제5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요 상주 감리하고 비상주 감리의 근무 수칙을 물어보는 문제는 처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비상주 감리 얘 문제는 2번 나왔습니다. 119회 1교시 11번 문제하고 123회 때도 2교시 5번으로 출제가 됐던, 그래서 뭐 얘네들의 특이한 유형의 문제가 아니었고, 그 상주 감리원 이분들이 하는 비상주 감리원이 하는 그런 부분들 일반적인 사항 첫선에서 적었어도 충분히 되실 문제고요. 그리고 근무하고 승인, 크게 보시면은 근무, 현장 근무냐, 내가 회사에 근무하냐, 승인을 어떻게 하냐, 탐지 출입금에 대한 근무 현황, 배치들 기록하는 이런 부분들. 상주 감리원 현장에 상주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재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이런 사항들, 교육, 그다음에 휴가, 뭐 대체를 해놓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 사항들을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과 근무를 원할 때 초과 근무를 임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 경비 처리 이런 부분들이. 비상주 감리원도 뭐 상주를 하지 않는 감리원인데 뭐 역할 자체는 크게 상이하지 않습니다. 처리하는 부분이고. 상주 감리원하고 비상주 감리원에 대한 비교 이 부분으로 보시면은. 상주 감리원 같은 경우는 책임 감리원하고 보조 감리원, 이것도 앞에서 얘기했던 그 문제하고 상이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상주 감리원, 감리원의 역할, 기술적 행정적 지원, 근무지에 대한 상의 부분, 기술 검토 부분인데 기술 검토 부분이 감리원이 상주하면서 검토해서 검토 의견 제시를 해야 되는 게 7일 이내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14일 이내에 하는 것도 그런 사람들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대략적인 비교를 주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 문제, 3번 문제 같은 경우도 크게 어려움이 있던 부분은 아니었고요. 제가 생각하는 감리 업무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을 이렇게 비교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 4번 같은 경우 이 부분은 조금 어려워. KC에 대한 규정사항인데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직류 지락사고를 검출하고 보호 방법에 대한 사항, 그런 사항들에 이 사항들에 좀 보셨던 분들도 하지 마십시오. 이거 해서 하여튼 이런 유형의 문제는 상당히 좀 싫어하는 유형인데 이게 처음 출제가 됐고요. 직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태양광 발전 설비, 뒤에서도 나오는 태양광 발전 설비가 있는데 그 설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구성 부분, 직류가 검출되기 어려운 부분, 검출돼도 그 전류 용체 열사가 차단이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가져가면 되는데, 여기는 검출 및 보호 방법에 대해서 그 KC 522.3.2 과전류 및 지락에 대한 보호, 이 지락에 대한 보호는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그 사항이 그 IC 60364의 7-712에 있는 것을 인용해서 쓰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건 좋은데요. 그 사항들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급변하는 전류, 지락이 발생해서 급변하는 전류가 나왔을 때 그 동작 시간에 대한 숫자적인 나열, 이런 부분.
인버터 절약 방식 부분을 좀 더 설명드리고, 그냥 어레이 전격 용량에 대한 최소 저항 부분, 그다음에 직류 습지 쪽에서 총 태양광 어레이 전격 용량에 대한 그 전격 전류에 대한 이런 숫자적인 다이아그램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합격할 때까지 가지고 가고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은 좋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버리고 다음에도 나오면 쓰지 마십시오.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직류 지락에 대한 부분은 뒤쪽에 나오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구성을 보면 크게 세 가지 타입으로 하는 거죠. 상용 주파, 변압기 방식, 이게 변압기가 있는 방식하고 변압기 없는 방식으로 크게 구별을 하고, 변압기 있는 방식이 상용 주파 변압기를 변환을 시키는 방식인지 고주파를 변환시키는지 이 방식에 따라서 구별해서 총 세 가지로 구별하고, 그래서 여기서 비절연 인버터 계통에 대한 지락고 예를 하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부분이 절연 변압기에 대한 방식에서 그 절연 인버터 내장형 타입이 얘네들이라 한다는 거죠. 요 시작이 얘네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사항들 나올 수 있어서 이런 사항들은 좀 보실 설명을 드린 거고, 그리고 비절연 변압기 방식에서 보시면은 RDB, B형 RCD, 이 B형 RCD 같은 경우는 이 비절연 인버터 방식에서 교류 회로 쪽에서 사용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때 직류 성분하고 교류 성분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방식. 그렇기 때문에 B형 RCD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좀 공부를 해놓거나 자기 서브노트나 책에 따로 정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사항 때문에 간단하게 보셨고요. 나머지 밑에 거는 안 보지 마십시오. 이거는 숫자를 합격할 때까지 계속 외울 수 있다는 걸 비효율적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어레이 용량이 어레이가 할 수 있는 용량 자체에 대한 규정 범위인데, 이 WP 킬로와트하고 킬로와트 P라고 되어 있는데, 이 P는 이 피크에 대한 부분, 그때 최대로 피크를 낼 수 있는 용량입니다. 이게 정격 하에 최대로 피크를 낼 수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참고 자료로 들었던 이런 사항들을 공부를 조금 해보시죠. RDB에 대한 내용, RDB가 뭔지, 그 시줄, 커런트 디바이스 이런 부분들, 직류하고 교류에 동시에 시작 공출하는 특성 있는 부분들에서 교류 측에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들, 그런 사항들에 대한 부분을 RCD 중에 B형 타입 이런 것들을 조금 보실, 다음에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그 IND하고 RCD하고 이제 비교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저런 저항에 대한 모니터링, 전류에 대한 측정, 직류에 장치한지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비교. 요거는 제 이 문제는 어차피 떠나서 3-4번 문제는 끝났고요. 이게 또 출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 관련해서 우리 태양광, 신재생, 풍력, 스마트 그리드는 계속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나오는 것 중에 직류가 가진 특성, 전류의 검출 어렵고 차단이 어렵고 PCS가 어떤 기능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류 측, 교류 측에 대한 지장에 대한 부분을 보호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참고로. 그리고 154kV, 34kV의 전력 케이블, XLP 케이블을 지중 관련하고 전력구에 포스를 할 때 감리원이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 이 문제 때문에 마지막에 되게 고생을 했어요. 기준이 없어요. 자료가 없어요. 기준이 없어가지고 뭘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자산한다고 고생을 좀 했는데,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시험장에서 접근을 할 건지를 조금 생각해야 된다. 연료전지, 부식, 수변전 설비에 하고,
감독님, 선택 안 해도 되겠네요. 선택 안 하셨죠? 이거 썼지. 이거 쓰셨어요? 다른 거 쓸 거 되게 많으신데. 가기 쓰기 하나 없는데 뭐라도 써야지. 4번하고 5번 이거 안 쓰셨니? 5번은 못 썼고 그러니까 1, 2, 3, 4번 5번에서 감정 빼다 보니 이거밖에 쓸 게 없어. 그리고 이제 감리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거 감리를 진짜 좋아하는데 이게 뭔가 답안이 없어서 좀 상식선에서 이제 하는 거하고 작업 위주. 예, 어쨌든 보시면은 그 직매식, 그러니까 지하에다가 케이블을 포스하는 지중해 직매식, 그다음에 발로 매너를 넣어서 하는 발로식, 그다음에 암거에서 지하 전력부. 전력부 그런 탭으로 우리가 포서를 했다는 그 중에 우리 관로식과 암거식의 XLP 케이블 크로스 링크 된 폴리에틸렌 소지 케이블을 설치를 하는데 그거를 포설을 할 때 얘네들을 여기다가 포설 작업을 하는 거죠. 포설 작업을 할 때 감리하시는 분들이 중점적으로 봐야 될 사항을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떤 얘는 이제 빼고 요거 차이점 표로해 가지고 것처럼 기본선이 많이 있으니까 보시면 걸로 땅 안에 요거 상이니까 땅 위부터 보면은 교통에 지장을 주는 안전 표지판이나 교통 통제원 이런 것들 위치하는 사항들, 그다음에 안내판, 플래카드 이런 것들이 쭉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들을 봐야 되겠죠. 지상에는 그런 거 보면 되고 그리고 뒤에서는 그 롤링 폴링 작업을 할 때 그 기계로 할 때하고 사람으로 할 때 그에 대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 사항들 뒤에서 보면 되고, 그다음에 지하에 작업을 할 때 산소 측정, 산소 양, 그다음에 산소 외에 가스, 그다음에 조명이 어떻게 몇 노스 이상이 되는지 그런 여부들 환경적인 사항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런 사항들 쭉 보시고, 그다음에 포설 깊이는 감리원들이 정해진 기준이 있고 정해진 기준 내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감리원이 평가를 하고 설이 좀 꺼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차도 중량 통과하는 1.1m 이상, 차량의 기타 중력이 지장이 있지 않는 깊이 하는 단도식, 암거식이라는 부분, 깊이에 대한 부분을 보시고요. 그다음에 케이블 긍장, 여유 긍장의 1% 이하, 접속 및 오프셋, 직선형, 종곡선형, 2m, 3m 동단 및 접속 깊이 같은 부분들, 허용 장력, 케이블 이격, 거리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감리분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케이블 접속 부분도 케이블이 그 현장에서 외부에서 하다 보니까 완전하게 접속되지 않는 부분들이 나중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정확하게 됐는지 안 되는지 여부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부분들 좀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 부분에 지하전력 화재 부분 예전에 많이 와서 KT 화재라고 부분이 있었는데 케이블 화재 부분에 난연 도료 위치가 되는 부분, 난연 테이프로 감아야 되는 부분, 난연 실 피터
소리 좀 할게요. 네, 이런 부분들, 그 케이블 방제에 대한 부분들도 감리원분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나중에 지하에 케이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런 소화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에 대한 표시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좀 점검을 해주시면 좋을 거고요. 이 부분은 답이 딱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래서 그 지중해 관로 설치할 때, 지중해 설치할 때 일반적인 공통적인 사항들 좀 봤고요. 그다음에 지중 관로의 케이블 포설식, 지중 관로식으로 할 때, 그다음에 암거식으로 할 때의 두 개를 나눠서 보면은 이 포설 전, 포설 시, 포설 후에 그 감리원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될 사항들 이를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뉴얼 가스 산소 측정도 반복됩니다. 청소 기자재 정리 드럼 측과 원시책에 대한 연락 체계에 되어 있는지, 매매노래 뭐라 활착, 외상의 방지, 와이어 강선, 소선, 단단, 링크 여부 이런 부분들이 좀 포설 전에 좀 체크가 돼야 될 사항이고요. 와이어 링크하고 와이어 도프 이런 사항들, 폴링 그립 이런 부분들이 허용 장면 내에 규정에 맞게 공사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항으로 포설 후에 매놀 내에 케이블의 외상 부분, 외상이 생기면은 포설 후에 케이블 외상이 생기면 그쪽 부분에 그 열화가 발생, 수분의 침입으로 수트리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전기가 집중되면서 열화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리고 전력부, 지하 전력부, 암거식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여기들도 다 똑같은 내용인데 추가적으로 인력 포설 시에 대한 내용들이 좀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했을 때 좀 선택하기 좀 어렵고, 딱히 뭐 정답이 있는 문제, 감리 지침도 다 뒤져보고, 지하전력부 공사 그 관련된 것도 다 뒤져보고, 이게 첫째 이게 한전 배정 계통에 나오는 자료예요. 한전 배정 계통의 공사 자료에 나와 있는 관련된 부분들을 좀 발췌해가지고 정리한 자료인데, 이것도 문제가 좀 상당히 좀 꼬아놔서 좀 문제를 안 하시고 내 문제를 푸시는 게 가장 수월해요. 연료전지 마지막에 3교시 6번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이게 연료전지는 우리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125회 2교시 2번 문제로 나왔던 문제예요. 딱히 뭐가 바뀌는 문제도 아니고 얘가 그냥 출제가 돼서 좀 의아해하긴 한데, 수업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연료전지 같은 경우 KC에 그 22년 개정이 됐는데 그 개정된 법규는 안 나오고 기본적인 발전 원리, 종류, 특징, 그냥 일반적인 사항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딱히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기존에 쓰던 내용들 쓰시면 되는데, 이제 128회 때는 이 문제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법규 개정상. 그 자료는 드렸는 사항들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발전 원리, 종류, 특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의 연료전지에 대한 구성품, 기능 부분 보시면 되고,
연료를 주입을 해서 계질기에서 수소를 분리하고 스탁에서 그 화학작용을 해서 수소가 투입이 되고 산소가 공급이 되고 얘네들이 화학작용을 해 H2O 물과 이 전자가 나와서 그 부분들이 전력으로 버튼을 거쳐서 전력으로 공급이 됩니다. 그런 게 기본적인 연료전지에 대한 원리고요. 그 원리의 화학식 몇 개 안 되는 화학식 좀 외워주시고 부식에 대한 화학식하고 연료전지 화학식 예전에는 그 축전지하고 알칼리전지하고 이런 화학식 했는데 요즘에는 뭐 그런 건 안 하셔도 되니까 네, 그런 부분들 조금 보시죠. 다음에 종료 부분에는 종료 부분 PAFC, MCFC, SOFC, PMFC 종료, 전해질, 충매, 연료 특징, 정단점, 효율 이런 것들로 작동 온도 작동도 충매제 때문에 작동도 때문에 충매제를 종류, 전해질 종류하고요 특징들 연료전지의 특징이 기본적으로 장점, 단점 효율이 가장 좋고 아까가 비싸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근데 솔직히 좀 이것도 2교시 때 너무 미안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드리는 문제였습니다. 왜냐면 출제비지 바뀌면서 예. 낸 건 모르고 그냥 낸 것 같아요. 아니 2교시 때 미안해서 지금 하시는 거 어때요? 훌륭하신 분들 병 주고 약 주고 사람들이 그런 거 생각하면서 문제 내겠어. 네. 잠깐 쉬었다가 10분 뒤에